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GBC 법률 상담의 구도경입니다. 혹시 미국으로 들어오실 때 미입국을 했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을 포기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방송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미입국을 하셨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신청 자격이 되는지 또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이민법 전문 천관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요. 먼저 최근 이민 소식부터 알아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5월 영주권 문호부터 알아볼까요? 예. 5월 달 이제 영주권 문호를 알아보면은요. 이제 여러 가지 캐테고리가 있지만 일단 한인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으신 그 분야만 몇 가지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려진 대로 그 취업 3순위 취업 이민은요. 특히 그 문호가 닫혀지는 경우가 가끔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 가지고 또 한참 기간을 기다리셔야지만 I-485라는 영주권 승인서를 이제 취업 청원서가 승인이 나더라도 기다리시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항상 이게 닫히느냐 오픈되느냐 관심들이 제일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일단 취업 3순위 이민을 보면은요. 지금 현재 오픈 상태가 되어 계시기 때문에 학사 3순위 그리고 숙련공, 비숙련공 3순위에 속하시는 모든 분들은 I-140이라는 그 취업 이민 초청장과 I-485 영주권 신청서를 펌 승인과 함께 동시에 접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5월에도요.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이게 몇 년 동안 계속되는 경향인데 그 영주권자의 배우자 그리고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 캐테고리죠. 근데 이 경우는 보통은 초청장이 승인이 나고 나서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대기를 1년 반에서 길게는 또는 2년까지 대기를 하셔야지만 네. I-485 영주권을 신청하시든지 아니면 서울에서 인터뷰 과정을 거치실 수가 있었는데 최근 한 2년 동안은 2년 넘는 기간이죠 벌써. 지금 계속 오픈 상태가 유지되어 있어서 네. 영주권자랑 결혼을 하셨어도 바로 I-485라는 영주권 신청서를 초청장과 함께 동시 접수를 하실 수 있어요. 네. 만약에 이제 영주권자랑 결혼하신 분이 미국 내에서 신분 유지를 잘하고 계시면. 그래서 지금 문호가 열려 있기 때문에 영주권자랑 결혼하신 분도 초청장과 I-485 접수증을 그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점 유념하시고요. 5월에도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나한테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 또는 이제 뭐 결혼을 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영주권을 취득했다. 그럼 얼른 지금 영주권 신청하시면은 영주권 신청서까지 네. 같이 접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달 영주권 문호도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계속 현재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취업 3순위하고 그다음에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 신청에 대해서 네. 이제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계속 오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새로운 소식 있나요? 예. 요즘 가장 그게 한 상당히 근년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부분이 EAD 카드라고 그러죠.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우리가 흔히들 그냥 노동 허가증이라고들 네, 많이들 네.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가 이제 이슈가 굉장히 늦어져 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주권을 받는 경우 이제 EAD 카드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이제 영주권 심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또 다시 재신청을 하셔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적체가 너무 심하게 걸리니까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직장에서 이제 주기별로 그 노동 허가증을 체크하게 돼 있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1년 넘게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네.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OPT를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너무 늦게 이 카드 자체가 늦게 나오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아마 소개해드렸을 겁니다. 아마 이 적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래서 이민국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은 방안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 5월 4일 날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그 오토매틱 익스텐션이라는 게 사실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오래 걸리는 기간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내 카드가 오늘 날짜로 만약에 이제 만료가 되었습니다. 익스파이어. 그런데 내가 어제 케이스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접수증이 저한테 있으면은 네네. 그 접수증을 보여주게 되면은 그냥 카드 자체를 내가 못 받더라도 180일 동안 연장된 걸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동으로 연장이 자동 되는- 연장 규정. 네. 그래서 이제
고용주가 이제 특히 미국 회사 같은 경우는 EAD 카드 가지고 오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야지만 그 기간 동안 내가 합법적으로 네, 월급을 네. 주고 저 사람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내가 이미 만료된 나의 카드와 접수증을 고용주한테 동시에 딱 보여주면은 아 이분은 180일 동안 자동으로 연장된 거다. 그래서 내가 피지컬리 카드가 없어도 자동 연장된 걸로 보여주고 일을 할 수가 있었죠. 네. 근데 이제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180일을 두 번 연장해줘서 총 540일 자동으로 연장된 걸로 해주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5월 4일부터. 아, 자동 연장 기간을 늘려준 거군요. 그렇죠. 이게 540일이라는 게 네. 대략적으로 한 1년 반입니다. 와, 굉장히 길어진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들 프레임으로도 한 달 1년 반 이상 안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 그만큼 적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늘려주겠다 이런 의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540일 동안은 내가 이제 내 카드가 만료가 되고 그다음에 그 만료된 카드하고 접수증이 있으면 540일간 연장된 겁니다. 네. 내가 아직 카드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네, 네. 그거 좀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지난번에 잘 설명해 드린 대로 이제 L 비자하고 E 비자가 있습니다. E1, E2, L 비자가 또 L 비자 주재원 비자가 있고 소액 투자 비자가 있고 무역 비자. 그래서 이제 L 비자와 E 비자라는 비자가 있는데 그 비자를 가지신 분의 배우자는 원래 EAD 카드를 줘서 미국 내에서 노동을 할 수가 있게 돼 네. 있었죠. 근데 이제는 L 비자나 E 비자의 배우자로 입국하시는 분은 그냥 카드가 없이도 그냥 일할 수 있는 걸로 아, 규정 자체가 또 바뀌었습니다. 네, 네, 네. 대신에 아무나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들어올 때 앞으로 I-94라는 게 있죠. 거기 들어올 때 부여되는 신분에 이렇게 S라고 조그만 글자가 같이 붙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L 비자나 E 비자의 배우자인데 들어와서 일을 하실 수 있는 신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EAD 카드를 신청하지 않으시더라도 네. 간단하게 뭐 E2를 하시는 분의 배우자나 네. 또는 주재원으로 계신 분들의 배우자는 그냥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대신에 근데 들어올 때 일할 수 있는 걸로 I-94에 찍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 규정 발표 전에 그냥부터 계속 미국에 계셨던 분들은 네. 일단 나갔다 오셔야지만 I-94 카드상으로 아, 출입국 기록에 일을 하실 수 있는 걸로 찍혀 있어야 EAD 카드 신청 안 하시고 그 이후에는 사실 다시 신청하셔야 되고요. 네, 네. 만약의 경우에 내가 이제 I-94 내 거 카드를 조회를 해봤는데 거기에 그런 식으로 표시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IC에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정정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EAD 카드 없이도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EAD 카드가 그렇게 나오기가 힘든 카드예요? 왜 이렇게 발급 이 적체가 왜 이렇게 심해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영주권 신청할 때 영주권 나올 때까지 임시로 일을 하라고 주는 네.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90일이라고 말은 그렇게 돼 있었지만 네네. 60일 이내에 다들 받으셨던 그런 간단한 카드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적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프로세싱 자체도 그리고 이게 약간 좀 지금 시스템 자체가 다들 메스업된 게 네. 뭐 갑자기 지문 규정도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뭔가 지금 굉장히 아. 많이 이렇게 뭐가 엉켜 있습니다. 네. 네. 이게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그 이민국에서 이 적체를 해소해 주겠다고 발표를 했으니까요. 한번 기다려 보시는 방법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소개해 드린 대로 네. 그 급행 처리도 현재 계획 중이니까요. 네. 한번 그것도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아, 1,500불 내면은 30일 안에 처리해 주는 과정이 현재 지금 아직까지 실시는 안 되고 있지만 아. 현재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물론 이제 적용 대상자가 한정돼 있어서 네. 학생 비자나 또는 OPT의 경우만 적용되기 때문에 아.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민국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적체가 해소될 겁니다. 네. 조금만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최근에는 이 이민법이 뭔가 대단한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비교적 간단한 프로세스들은 좀 적체를 해소하려는 시도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2, 3년 전보다 너무 적체가 많이들 되고 있거든요. 아, 이것만 적체되는 게 아닙니다. 가족 네. 초청 청원서.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에 계신 내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초청하려고 그러면은 일단은 I-485라는 폼을 미국 내에서처럼 이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가족 초청장을 먼저 접수하셔야 네, 됩니다. 네. 불과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한 3에서 6개월이면은 초청장이 승인이 나는데 지금은 다 1년 끌고 아. 있습니다. 1년 이상. 초청장만 1년 이상.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프로세스가 이게 전반적으로 뭐가 좀 시스템이 네. 잘못돼가지고 다 오래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네, 그런 추세죠. 네네. 또 새로운 이민 소식 있을까요? 예. 그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요. 조금 이게 주의가 요망되는 부분인데 네. 잘 알려진 대로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여시민권자 그냥 대표적으로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은 이제 결혼 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았으면 조건부 2년짜리 영주권을 원래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년이 지나기 90일 전에 나의 조건부 신청 해제를 하셔야 되죠. 네.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쓰는 양식이 폼 I751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그냥 751이라고 우리끼리 많이 얘기는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폼 이게 단순하게 폼만 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증거를 같이 잘 수집해서 조합해서 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 경향이 뭐냐면은 인터뷰가 또 한동안 잘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작년 말부터 그 751을 내가 조건부를 해제한 경우에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들 잡고 있어요. 아, 조건부에서 영구 영주권을 받는 그 단계에서 네, 그렇죠. 인터뷰가 그래서 이제 걸리는군요. 그래서 이제 751 폼을 내고 나면은 인터뷰가 잡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첫 번째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는 서류를 아예 준비하실 때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인터뷰 같은 것도 미리 좀 염두에 두시고 잘 생각을 하셔서 접수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인터뷰에서 어떤 내용을 주로 물어봐요? 일단은 이 751이라는 폼에서 심사하는 것의 키는 뭐냐면요. 결혼 생활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사실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네. Continuation of marital relationship을 보여줄 수 있는 거를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많이 내는 게 common residence. 일단 같이 살고 있다는 증거를 내셔야겠죠. 네. 집을 뭐 같이 샀다거나 아니면 리스 어그리먼트 이름이 같이 올라가 있다거나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common property ownership. 뭐냐면은 내가 재산권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은행을 둘이 같이 쓴다는 거, 내 월급을 같이 넣어서 섞어서 영어로 코밍글이라고 그러죠. 펀드를요. 네. 이제 그렇게 쓰고 있는 거 또는 아니면 텍스 리턴을 같이 하는 것도 굉장히 조인트 텍스 리턴도 이제 그렇게 재산권을 나눠 쓰고 있다는 거에 중요한 자료가 되겠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shared life. 이게 뭐냐면은 나의 삶을 나누고 있다는 거. 이제 여행을 같이 다닌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태어났다든지 또 아니면은 뭐 가족들끼리 놀러 간 증거.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진, 여행 간 거, 또 아이 낳은 것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증거를 딱 내도록 돼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뭐가라도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으면 인터뷰가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러니까 애초에 자료를 좀 충분하게 내셔서 그래서 자료를 잘 준비해서 내셔야 되고 네. 그 주변 분들의 진술서도 중요하고요. 아, 그렇게 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해외에 장기 거주하다 오신 분들도 가끔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영주 의사가 없는지 따져 물어볼 수 있거든요. 아, 미국에 살 미국 의사가 내에서. 없느냐? 굳이 영주권이 너 결혼이 사시는 건 알겠는데 네. 영주 의사가 없지 않냐? 그래도 영주권을 안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뭐 굳이 안 줄 것까지 없지만 그것 네. 때문에 인터뷰를 잡는다든지 좀 귀찮게 할 가능성은 좀. 아, 네. 이제 그런 걸 잘 유념을 하셔가지고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전문가와 잘 상의를 하셔서 내셔야지 또 괜히 막 인터뷰 걸려고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오래 걸리는데 맞아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원래는 접수하고 나면은 1년짜리를 처음엔 줬어요. 네. 그러니까 내 영주권 카드 만료된 거 하고 내 접수증에 딱 보면은 영주권 만료부터 1년 동안 연장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왔다 갔다들 하셨는데 네. 18개월로 늘리더니만 이제는 24개월입니다. 아, 그러니까 임시로 이게 되는 게 그만큼 자기들 스스로도 이 과정 자체가 오래 걸리고 인터뷰도 많이 한다는 걸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요거하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같이 이제 알아봐 유념해 주셔야 될 부분이 그저께 금요일 날 인터뷰 가서 이민관이랑 잠깐 얘기하다가 이제 끝나고 이제 들은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 경향으로도 알고 있고요. 네. 특별히 이제 지금 시민권자랑 결혼하시는 경우 네. 특히 젊은 여자분들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인터뷰를 하셔서 이제 시민권자랑 결혼하신 경우 이 경우에 영주권을 잘 심사가 지금 많이들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심사요. 조건부 영주권 받는 그 네, 그렇죠. 심사. 첫 번째 영주권 신청하실 때 자기네들끼리는 특별 단속 기관이라고 해서 네. 심사를 아주 철저하게 하고 계시니까요. 시민권자랑 결혼하시는 분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네. 그런 분들 굉장히 주의가 요망됩니다. 아, 특별 심사 기관이라는 게 따로 있군요. 따르는 건 아니고 이제 위에서 네. 심사를 열심히 해라. 그리고 이제 가짜로 적발된 경우가 많이 늘어나니까 아. 거기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심사하도록 아. 이렇게 하는 경향성들이 많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류 준비 잘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공동 서류 잘 챙기셔야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네네. 최근 이민 소식 알아봤고요. 네.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립국자의 영주권 신청 방법인데요. 네네. 과거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미립국 하신 분들 사실 많이 계셨잖아요. 네네네. 문의 많이 올 것 같아요, 변호사님께. 아 예예. 뭐 사실은 2013년 이후부터 이 601A라는 게 나와서요. 네. 그 이후부터도 케이스 자체가 문의가 많이 있었는데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1990년에 이제 완전 개정 이민법 이후부터는요. 그러니까 이민이나 세관을 거치지 않고 또는 항만이나 공항을 통해서 이민과 세관을 거쳐서 이제 미국에 입국하시지 않은 흔히 미립국자들은 네.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반드시 돌아가셔서 영주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 돌아가시게 되면 1년 이상 보통은 불법 체류를 하셨기 때문에 10년 입국 금지 조항으로 미국에 다시 입국하실 수가 없어요. 나가시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뭔가 다른 내가 미입국했다는 그 사실 자체 그래서 10년 입국 금지에 걸리지 않게 하려면은 내가 잘못한 그 부분 미입국이라는 거 그리고 불법 체류한 사실에 대해서 면제를 받아야지만 아무 문제 없이 해외에 나가서도 일단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나의 미입국 사실과 불법 체류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601A입니다. 네. 601A. 네. 이제 601A라는 게 따로 나온 거는 이제 2013년부터 나왔었고요. 네. 그 이후에 현재 이제 계속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여전히 미국 내에서 일단 601A를 쓰시는 경우는 네.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지 않습니다. 무조건 한국에 가야 되는군요. 무조건 맞습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소개해줬던 대로 그냥 해외에 계신 가족 초청분을 초청하는 것과 똑같은 절차로 진행을 하시면서 같이 601A를 신청을 하셔서 그 중간에 면제를 받으셔서 네. 최종 최종 면제를 받으시면 마지막 단계로 서울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들어오시도록 하는 게 이 프로세스 자체의 이게 키입니다. 키. 네, 네. 초청장 접수, 네. 그다음에 601A 면제, 그다음에 네. 서울에서 인터뷰. 이 601A는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죠? 일단은 자격 요건이 이제 처음에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네. 첫 번째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네. 먼저 이제 직계 가족이나 또는 이제 법적으로는 보통은 이제 대부분 다 그냥 시민권자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권자랑 결혼하셔서 자녀분을 둘셋 낳고 미국에 살고 계셔도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 네. 이런 미립국 하신 경우는요. 분들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601A는 사실 법적으로는 취업 이민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누군가 스폰서를 해주면은. 근데 이제 안 헷갈리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그냥 가족 간에 그 이민 초청을 하시는 경우만 제가 한정해서 보겠습니다. 네. 시민권자가 초청하시는 경우 이 경우는 이제 시민권자가 내가 이제 지원한다 그러면은요 초청한 초청장이 승인이 나 있어야 돼요. 네. 승인이 나 있어야 되고 비자 넘버가 어베일러블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승인만 나면 되는 게 아니고 네. 만약의 경우에 나를 초청한 분이 영주권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이제 우선일자가 있는 시절이었다. 오픈이 안 돼 있고 오늘 요즘처럼 그러면 이제 1년 반을 기다리셔서 그 날짜가 하나 둘 셋 해서 돌아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승인이 나고 우선일자가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선일자에 내가 딱 근접해서 맞춰져 있어야지만 이 케이스 자체가 내셔널 비자 센터로 이관이 되고요. 이관이 되면은 내셔널 비자 센터가 날짜가 돌아왔으니 당신 영주권 수속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서 고지서를 보냅니다. 인보이스를. 그럼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번호를 집어넣어야지만 비자 피를 내실 수가 있고 그 비자 피 영수증 카피를 USCIS에다 내셔야지만 601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일단 신청까지의 자격 조건이 이렇고요. 그렇죠. 신청까지의 자격 요건은 가족 초청이나 또 기타 이제 이민 청원서가 승인이 나 있어야 돼요. 네. 승인이 나 있어야 되고 우선일자가 돌아와 있는 상태까지 되어 있어야 돼요. 네. 이제 그게 첫 번째고요. 그래야지만 601을 시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601A 면제를 받는 이제 기준인데 이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려서 이미디엇 패밀리 멤버입니다. 네. 직계 가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직계 가족이 일단 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돼요. 직계 가족이라고 하면 직계 가족이라 그러면은 보통 이민법상으로는 나의 부모, 나의 배우자, 네. 나의 미성년 자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 부분이 바로 나의
직계 가족입니다. 직계 가족. 음.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직계 가족은 나의 부모 또는 나의 배우자입니다. 네. 가 있어야 되고 그분들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여야 돼요. 아. 그리고 이제 이민국에다 증명해야 될 것은 그 직계 가족이 내가 만약에 영주권을 못 받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 그분들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민국에다 보여줘야 돼요. 여러 가지 증거나 진술서나 여러 가지 것들로. 네. 그래서 저분이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은 남아있는 직계 가족이 큰일이 나겠구나.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겠구나라고 이민국이 판단을 하게 되면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면제 신청을 승인을 해주는 거죠. 아, 예를 들어 극심한 고통이라고 하면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법 규정에 이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법 규정에 그냥 익스트림 하드십 오브 패밀리 멤버 딱 한 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국안이 사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네네네. 아래 하부 규정이 있으면 그 하부 규정 A, B, C 아래에서 자기들이 심사를 하게 돼 있지만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냥 뭐 룰로 정한 거는 이제 그 극심한 고통이 되면 정신적인 고통. 만약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은 남아 있는 그 시민권자 남편이나 부모님이 극심한 고통, 우울증에 빠질 것 같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의사 진단서 같은 걸 이제 받아오시는 경우, 그러면 이제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이 있는 거고, 네. 아니면 현재 이제 시민권자 남편이 당뇨로 뭐 굉장히 편찮아서 옆에서 돌봐줘야 된다. 내가 떠나게 되면은 남아 있는 남편이 돌봐줄 사람이어서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겪게 될 거다. 이제 그런 거, 아. 그런 거가 있고, 그다음에 재정적인 고통은 뭐 사실상 돈을 내가 다 벌고 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극단적인 경우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재정적인 고통,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이 보통 이제 세 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페셜 서컴스턴시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그 사람만의 것들. 네네. 이제 그런 거로까지 해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민관한테. 그렇게 해서 증거를 제출하게 되면 이민관이 심사를 합니다. 이게 극심한 고통이다 아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결정을 해서 만약에 극심한 고통이라고 판단이 되면 601A 승인이 나오는 거죠. 아, 그러면 601A 승인은 잘 나는 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승인율이 아주 사실 높지는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익스트림 하드십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요. 네네. 그럼 변호사님께서 최근에 뭐 진행하신 사례 중에 승인 난 사례도 있을까요? 예. 2월 말에 하나 승인을 받아가지고 현재 지금 서울 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네.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시민권자랑 결혼하신 분입니다. 네. 시민권자랑 결혼하셨고 이제 오래전에 캐나다 국경을 통해서 이제 아. 입국을 하셨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주 극심한 고통이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분이 그 시민권자 부인께서 이제 오래전에 이제 이혼도 경험하시고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이제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소견서를 일단 하나 받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남편분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 디프레션, 현재도 디프레션을 앓고 계시고 떠나시게 되면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당할 거라는 거. 네. 그리고 그다음에 부인분이 좀 당뇨가 있으신데 옆에서 누가 가까이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안 좋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거 그 두 가지 중에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정신적 고통, 유체적 고통으로 일단 저희가 어필을 했고 네.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아. 그리고 가장 최근 2월 말에 이제 케이스 승인 받은 예를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각자의 그 이야기를 변호사님과 충분히 상담을 하고 극심한 고통을 증명을 하는 게 중요한 키네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은 왜 정신적인 고통 그냥 의사 선생님이 써준 거 저 사람 디프레션 있습니다. 네. 간단한 것보다는 나의 개인적인 생활사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떨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도 그런 것도 그런 다. 것도 이제 잘 설명을 해서 네. 편지에다 작성할 때 같이 넣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진술서 형태로. 네. 아니면 또 뭐 극단적인 경우는 타주에 계신 분인데 이제 그 해의 시민권자 부모님도 기준으로 쓸 수 있으니까요. 네. 부모님이 시아버지하고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세 분이 한꺼번에 돌아가셨어 그해. 설명을 안 해도 굉장히 극심한 고통이 네, 있겠죠. 네, 이미 네. 정신적으로 네. 그렇죠. 부모님 세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네. 이제 그런 그분만의 특수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601A는 먼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도 중요하고 또 네. 극심한 고통에 대한 얘기도 충분히 변호사님과 좀 나눠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혼자서 결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전문가랑 상담을 통해서 예.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601A 말고도 또 네. 미일 입국하신 분들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방법 간단히 또 소개해 간단하게 주시죠. 좀 설명을 해드리면 지난 시간에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내가 미입국을 했는데 여기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만약에 미군에 취직을 해서 현재 미군에 복무 중이다.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은 내가 미립국에서 살았는데 내가 그 현재 미군에 복무했거나 또 복무 중인 분이랑 미군이랑 결혼을 했다. 이런 경우는 사실상 이제 미립국을 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가 없는데 네네. 이런 분들은 미국 내에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미군 자녀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군인 자녀 또는 배우자. 아, 이런 분들은 한국에 굳이 나가지 않으셔도 미국 예.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그렇죠. 내 자녀가 현재 미군에 복무했거나 또한 예비역이라는 걸 증명을 하시고 예를 들면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승인을 받게 되면은 I-94 카드라는 카드가 새로 나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카드를 바탕으로 해서 네. 그것도 시민권자 직계 가족인 나의 미군 남편이나 미군 자녀가 나를 이제 영주권을 신청해주면은 네. 내가 미립국했다는 사실이 이미 다 면책을 받은 거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거죠. 아, 일단 한국에 안 가도 된다는 게 최대 장점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군한테 미군 가족들에게 굉장히 특혜를 많이 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미립국 하신 분들 영주권 신청 방법 한 가지 더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거는 뭐 굉장히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많이들 써오시던 건데 이사와 아이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네. 이사와 아이가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알고 있기로는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누군가 나를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 적이 있다는 증거가 있으면 네. 내 어머니가 뭐 옛날에 시민권자인데 2001년 4월 30일 전에 초청장을 했거나 아니면은 내가 취업 이민을 시도해가지고 LC를 파일했거나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네네네. 내 고용주가 해줬거나 그런 증거가 있으면은 내가 불법 체류라도 벌금만 내면은 누군가 지금 현재 영주권 신청을 해줄 경우에 네. 나의 불법 체류 사실이 다 용서가 된다. 그렇게만 알고 계신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사와 아이는 내가 합법적으로 들어왔다가 불법 체류가 됐는데도 내가 벌금 내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000년 4월 30일 이전에 누군가 나를 청원해 준 적이 있으면은 그런 개념뿐만이 아니고 미립국을 하신 분들도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많이 간과들 하시는데 내가 미립국을 했더라도 네. 누가 옛날에 뭐 2001년 4월 30일 전에 영주권 신청을 했던 적이 있다라는 증거만 제출할 수 있으면은 네. 그러면은 누군가 나한테 파일해 준 적이 있었다는 것만 증명할 수 있으면은 벌금 1,000번만 내면은 미립국 사실이 용서가 되면서 누군가 나를 초청하고 있으면은 영주권을 그냥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럼 벌금은 얼마죠? 1,000불입니다. 1,000불. 그럼 비교적 사실 간단하다고 간단하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간단한데 뭐 I130이랑 가족 초청장 4월 30일 이전에 날짜가 아. 찍힌 뭔가가 있어야죠. 아, 아니면은 LC라고 그래서 누군가 네. 여기 미국에 있는 회사가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LC를 파일해 줬다는 증거. 이민 청원을 해줬다는 증거를 제출하게 되면은 이제 네. 그게 가능한 거죠. 자격 조건만 맞으면은 비교적 그렇죠. 간단하게 영주권 그렇죠, 신청할 그렇죠. 수 있는 그렇죠. 네, 이사와 아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미립국으로 하신 분들도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네. 그냥 영주권 난 신청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민 변호사님 만나셔서 상담을 예. 좀 해보시고 그러면- 가능한지 한번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맞습니다. 완전히 포기하지 마시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포괄적인 사면이 그렇게 만만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너무 대책 없이 계시는 것보다는 한번 상담을 하시고 네, 내 상황이 어디쯤 있는지는 한번 알아놓으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방법이 또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네, 그렇죠. 저랑 이제 601A를 통해 가지고 영주권을 받으신 많은 분들이 뭐 18년, 20년 2월 말에 이제 승인을 받으신 분 같은 경우는 25년째 그냥 계셨거든요. 자기가 대상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계신 아이고, 겁니다. 네. 특히 뭐 이사와의 제가 가장 마지막에 했던 게 2015년인데 그분도 1985년에 들어오셔서 30년을 그냥 가만히 모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꼭 이민 변호사 만나셔서 네네. 상담하시는 걸 저희가 추천을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이민법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천관우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락처 안내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이제 사무실이 두 군데 있는데요. LA는 213-232-1655, 213-232-1655. 여기가 이제 LA 사무실이고요. 네. 또 이제 부에나파크에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사무실은 714-522-5220, 714-522-5220 이렇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잘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이민법 전문 천관우 변호사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번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